저 멀리 신비로운 빛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빛은 구름을 뚫고 시공을 초월해서 신의 영역까지 닿아 보입니다. 과연 저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까이 다가서니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거룩한 종교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15개의 강렬한 서치라이트로 만든 이 작품의 이름은 이미진 피스 타워이고 작가는 오노 요코입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비데이라는 외딴 섬입니다. 이 작품 하단에는 이미진 피스, 평화를 상상하라는 문구가 세계 24개국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보낸 소원 100만 개를 묻은 소망나무도 있습니다. 처음 불을 밝힌 날이 2007년 10월 9일이고 이날은 존 레논의 생일입니다. 매일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에만 불을 밝히는데 그 특정한 날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오노 요코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머나먼 나라에 이 거대한 작품을 세우고 그 운영마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노 요코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33년 동경에서 태어난 요코는 미국에서 철학을 전공했지만 그녀는 전위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럭서스 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플럭서스는 흐른다는 뜻이고 이 운동은 회화나 조각이란 예술의 경계를 없애고 음악, 언어, 행위까지 예술로 보자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그녀의 첫 퍼포먼스는 1964년 발표한 컷 피스입니다. 본인은 무대 위에 얌전히 앉아있고 관객들은 그녀의 옷을 가위로 잘라가서 점점 그녀의 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향한 폭력을 고발하는 일종의 평화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세상은 오노 요코를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에 오노 요코가 알려진 것은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과 사랑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1969년 둘은 결혼합니다. 그 결혼 자체가 바로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호텔 침대에서 평화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친 것입니다. 이름하여 베드인 포 피스이고 그렇게 둘은 침대에서 무려 일주일간 반전과 평화를 외쳤습니다. 같은 해 세계 12개 대도시에 Voice over if you want it, 당신이 원한다면 전쟁은 끝났다라는 광고를 게재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거리에서 평화를 광고한 것입니다. 1971년 존 레논은 전설의 명곡을 발표합니다. 그 곡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국경도 종교도 없는 오직 평화뿐인 나라를 상상하는 이미진입니다. 이때 오노 요코는 함께 평화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비틀즈가 해체되고 존 레논이 사망하면서 오노 요코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립니다. 일본에서 온 마녀, 허접한 것이 존 레논을 팔고 다닌다.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그녀의 평화운동을 허세라고 매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노 요코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다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가장 억울했던 말은 저 때문에 비틀즈가 해체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세월이 30년이 지나 2002년 레논 오노 평화상을 제정합니다. 2007년 이미진 피스 타워를 설치합니다. 2012년 뉴욕에 다시 평화를 광고하고 또다시 10년이 지난 2022년 서울을 포함한 각국의 수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광고 이미진 피스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이때가 오노 요코 나이 89세였습니다. 우리는 오노 요코의 집념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평화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올해 나이 92세인 오노 요코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평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이미진 피스 타워는 왜 머나먼 북국 아이슬란드에 설치했을까요? 아이슬란드는 육군, 해군, 공군이란 군인이 없고 경찰은 있지만 총을 휴대하지 않아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미진의 가사와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오노 요코는 작품을 기획하고 아이슬란드는 부지와 전력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을 제작하는 돈은 누가 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자금을 댄 쪽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아니라 오노 요코 자신이 거의 전액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알아보니 오노 요코는 존 런넌의 유산과 저작권 수입 등으로 자산이 1조가 넘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작품으로 어떤 효과가 생겼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경제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아이슬란드가 자랑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국내보다 외국에서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수도 레이카비키에서 타오까지 가는 투어는 보트도 있고 전기 페리도 있으며 버스 투어도 있습니다. 가이드가 포함된 가격은 약 12만 원이고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도 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슬란드의 국가 이상을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화로운 나라가 평화의 상징을 설치하면서 평화를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아이슬란드가 친환경 국가라는 홍보를 이보다 멋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석유가 아닌 땅속에 있는 열기, 지열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면서 친환경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술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검푸른 하늘에 별은 쏟아지고 청정 에너지로 만든 빛은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북극 오로라가 춤을 추고 거기서 두 소모와 소원을 빈다면 그 어떤 소원도 꼭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유독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작품을 추구하고 있고 제 작품의 큰 주제도 사랑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소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입니다.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이고 여기야말로 정말 평화의 상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이렇다 할 작품은 없습니다. 제가 설치한 작품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작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수천 개 파이프를 모아 만든 두 얼굴이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서로 대치 중이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우리는 하나라는 작품입니다. 언젠가 여기에도 반드시 한반도를 대표하는 진짜 평화의 상징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